네,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들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전화와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전화 연결부터 먼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현금을 한 3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현금을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좋을지 고개를 좀 듣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투자 자금 3억 정도 갖고 계시고요. 또 네. 어떤 곳에 투자하면 좋을지 문의 주셨는데 혹시 네. 선호하시는 투자처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3억이, 네. 그다음에 그거 적다면 적은 돈인데, 그렇죠. 네. 제 생각으로 이렇게 특별히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요, 갖고 계신 3억 원으로 최적의 투자처가 어딘지 함께 알아볼게요.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네, 원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재, 호재, 호재! 네, 아무래도 호재가 많은 곳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실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이 현금 네. 3억이라는 금액을 모으시느라 정말 네. 수고 많으셨다. 이렇게 먼저 한마디 던지겠습니다. 자,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 3억이라는 어떤 큰 대규모의 금액을 모으기가 아마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뭐 어떤 직장 생활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어떻게? 네, 직장 생활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될 때는 특히나 이 3억이란 큰 돈을 모으기가 쉽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 노고에 일단 박수를 먼저 쳐드립니다. 그리고 이 3억이란 돈이 어떻게 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이런 금액인데요. 이 금액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게 참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보죠. 주택시장이 있을 수 있겠고요. 혹은 네. 토지시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택시장은 한번 구분을 해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도 있겠고 상가도 있겠고 혹은 뭐 다세대도 있겠죠. 혹은 뭐 지금 일단 이 금액으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조금 더 큰 뭐 빌딩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뭐 다중 혹은 다가구 뭐 이런 점점점 이런 주택 시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지 시장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환지 형태의 나중에 뭐 아파트로 바뀌어갈 이런 토지를 구입하실 수도 있겠고 혹은 그냥 원형지를 구입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냐. 일반적으로 뭐 경매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냥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뭐 피를 주든 어떤 식으로 일반적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뭐 NPL도 있겠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지금 약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억을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X를 쳐가면서 한번 우리가 선택을 도와드릴 텐데요. 네. 3억으로 빌딩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겠죠. 그렇죠. 물론 네. 가능은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다라고 네. 보죠. 네. 그리고 다중주택이라든지 혹은 뭐 다가구 건물, 이 건물 시장 자체는 지금 현재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네. 현재 상가 시장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임대사업자의 종류도 두 가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도 일반 임대사업자가 있겠고 그냥 주택 임대사업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겠는데 상가의 경우나 사무실의 경우나 사무실도 마찬가지죠. 일반 임대사업자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경우인데 지금 상가 시장이나 사무실 시장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상가도 금액적으로도 봐도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네.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죠. 원형지를 3억 정도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가능은 한데 환지 형태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정말 작은 지분율. 그래서 우리가 지분 투자는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지도 제외.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남아있는 게 아파트나 다세대 그리고 원형지 투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네. 결국은 아파트나 다세대, 일반 원형의 토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네. 이 상황에서 3억을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지금 종목은 세 가지 정해져 있는데 다세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오르는 곳 주변의 다세대는 비교적 오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오를 만한 곳은 어떤 것들이 있냐? 호재가 있는 곳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흘러오면서 지가의 상승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까지 우상향 그래프를 계속 그려왔다라는 건데 이 아파트가 이런 그래프를 따라가고요. 그러면 이 다세대라는 것은 아파트가 오르면 그거보다 조금 더 늦게 후발주자로 아파트만큼 오르진 않습니다. 뭐냐면 아파트가 10억짜리가 15억이 되면 5억이 오른 건데 1억 5천이 되면 이건 별로 안 올랐다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5억 오른 것과 5천 오른 것이 똑같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비율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로 들어갈 여건이 되는 곳, 호재가 있는 곳 주변에 들어갈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고 그 금액이 안 된다. 그렇다면 오히려 호재가 있는 곳 주변에 있는 다세대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원형의 토지 같은 경우에도 이 호재 주변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이든 관리지역이든 어떠한 용도지역이든 간에 지가 상승이 예견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호재를 바라보는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까지는 못 해드리겠는데 네. 이 호재를 바라보는 이 시야를 어떻게 키우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을 찾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교통의 호재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 삼박자가 골고루 맞는 이런 곳으로 가야지만 실수요와 투자자가 다 만족을 할 수 있는 입장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껏 이렇게 흘러오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서울 내부에서는 어찌됐건 2030 플랜으로 한양, 도성과 영등포 그리고 강남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삼각형 안에 들어가는 투자의 경우 첫 번째 아파트도 좋고 그게 안 된다면 다세대도 차선책으로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지방에 보시면 우리나라를 딱 이렇게 보시면 지방에서도 이렇게 개발 호재들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토지를 하나 알맞은 거 맹지 말고 맹지가 뭐냐면 맹한 토지라고 해서 길이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맹지 말고 일반적으로 도로를 끼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입지 조건에 따라서 물론 투자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 호재 주변에 들어갈 경우에는 가치 상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잠깐의 팁을 드리자면 서울 내부에서는 조금 지금 전면적으로 약간 보합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곳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날 만한 이런 지역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는데 그 지역의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수원이라는 곳이 한번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원에서도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영통이라든지 아니면 화서역이죠. 화서역 인근이든 혹은 호매실이든 이 인근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오히려 조금 더 차익을 볼 수 있는 가치 상승이 있는 곳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위치를 말씀 못 드리지만 한번 내방하셔가지고 상담해 보시면 제가 이 부분까지 한번 짚어드리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